오늘의 정석 토마토 투자자문 김정수 운용력 만나보시죠. 운용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금요일장도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간밤 미국장 좀 혼조 마감됐고요. 우리 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미국장 대비해서는 부진하고 아시아 전체가 좀 부진한 모습을 어제는 보여줬는데요. TSMC 효과를 미국장은 받아갔고 반도체주가 추가 상승할지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시장의 정석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세부적으로 한번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은 TSMC 효과가 좀 큰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완전 다른 세계입니다. 사상 최고치.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나라만 약하다. 다른 나라는 그래도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니케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 조정 흐름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이미 신고가를 한번 간 상태에서 랠리가 나온 상태에서 조정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반등 역시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셌었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서도 이제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아래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해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랑 같이 부진했었지만 거의 30%가 넘는 이 폭등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쪽은 기회라도 준 거죠. 매도할 수 있는 기회라도 준 거죠. 이제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월등히 약하다는 모습이 거의 한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영향을 끼친 주식들을 좀 살펴보면 TSMC인데, 근데 반도체 섹터를 보게 되면은 음봉이 나와가지고 TSMC의 이 급등 흐름이 약간 좀 갸우뚱할 정도의 흐름인데요. 요거를 우리가 보면 좀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TSMC가 어제 호실적을 기록을 했잖아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를 훨씬 더 이제 뛰어넘어서 지금 15조에 가까운 순이익을 좀 냈는데, 이게 장중에, 13%까지 좀 급등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350조 정도 되니까 한 1,500조 가까이 갔었던 거죠. 그러면은 삼성전자 5개가 된 거예요. TSMC가. 그러니까 이제 비교조차도 이제 안 될 정도로 5배 큰 기업이 돼버린 겁니다. 삼성전자 대비 5배 큰 기업이 지금 된 건데, TSMC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 엔비디아 이 블랙에어 시리즈의 이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어받는 흐름이 TSMC에서 이제 나왔다. 그러면 이제 AI에 대한 좀 의심은 안 했겠죠. 근데 요렇게 끝난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요. 막상 좀 뜯어보면 얘기가 좀 달라요. 잘 보세요. 엔비디아도 신고가가, 나왔었는데, 이게 장중에 한 3점, 요 정도 좀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똑같이 신고가가 나오는 이런 가운데서 애플 같은 주식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흐름 자체가 한 233달러 이 정도 흐름으로 일단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큰 방해 요인으로는 좀 작용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를 보면 좀 AI 쪽에서는 우리가 주류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흐름 자체가 좀 연동되지는 않죠. 우리가 어느 순간 AI라고 한다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TSMC,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렇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렇게 묶어서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흐름들 자체가 이제는 좀 개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다우존스는 이제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고 S&P도 마찬가지인데 그 같이 이끌어 갔었던 이 주체가 좀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신고가를 가는데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5마리가 간다면 지금은 2마리 이렇게 가는 이런 형국이 좀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동시에 소외받는 주식들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소외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냐 두 번째냐에 좀 다른데,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도 견조하지만 노보 노디스크 같은 경우 주가가 막 박살나고 있거든요. 약간 인하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제 브레이크는 걸렸지만 루시드 같은 주식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량으로 주식 발행한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한 18% 가까운 이런 좀 폭락 흐름들이 좀 있었고, 전기체 섹터들도 좀 막 달라져요. 얘가 보합이면 얘도 한 보합 수준, 적정 수준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완전히 그냥 아웃되겠다 해서 한 15%, 20%씩 폭락시키는 거죠. 우리가 반도체에서 인텔을 시장에서 버리듯이 엔비디아가 뜨면서 반도체 섹터가 강한데
기존의 대장이었던 인텔을 버리듯이. 그러니까 가차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상대적으로 뭐 JP 모건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나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호루 청장 이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외 시장의 흐름을 좀 봤었을 때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뭐가 있냐면 개수가 진짜 줄고 있구나. 그러니까 똑같이 신고가를 가는데 개수가 줄어들고 있구나. 5개가 상승하는 시장이었다면 과거에 첫 번째 AI로 인해서 그 한 5개의 종목이 상승을 했다. 과거에. 그죠?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AI로 가는 시장이라면 약발이 좀 떨어지는 거죠. 신선하지 않잖아요. 신선도가 떨어지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2020년도에 코로나 터졌었을 때 보면 코로나 치료제다, 백신 뭐 개발한다, 여기에 효과가 있다더라. 맨 처음에 얘기 나왔었을 때는 시장에서 엄청나게 큰 반응을 하면서 자금이 몰렸었는데 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되면은 똑같이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관련돼서 위탁한다 하더라도 약발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똑같이 AI 열풍으로 인해서 가지만 지금은 개수를 좀 줄이면서 가고 있구나. 이게 이제 해외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종합주가지수 우리나라 시장으로 좀 적용을 한다면 2600 요 언저리에서 계속 지금 한 3일 동안 10조의 거래대금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10조였고 그 전날에도 10조였고 3일 전에도 10조였어요. 그리고 똑같이 2600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수가 제자리면 자산이 0이어야 되는데 자산의 변화가 크게 없어야 되는데 막상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돌아가면서 한번 폭탄이 나오는 애들과 돌아가면서 한번 급등이 나오는 섹터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게 엇박자 나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계좌가 크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실수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이런 구간이 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전저점을 깨서 손절했는데 그 다음날 날아가는 경우가 계속 나온다거나 아니면 전고점 돌파해서 이제 따라갔는데 그 다음부터 쭉쭉 빠진다거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성격이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형태가 아니라 계속 실수를 유발시키고 있구나. 계속 사람들한테 판단을 해서 급하게 만들고 있구나. 답답하니까.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실수를 하게 되고 욕심을 내게 되고 질투가 나게 되면은 감정적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면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죠? 요런 식으로 그 궁지에 몰려고 하는 게 투자 주체의 의도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투자 주체들의 의도구나. 궁지에 몰려고 하는 거구나. 계속 판단을 시키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게 투자 주체의 전 의도라고 봐요. 실수를 유발하고 감정적으로 만들 수 있게끔, 오락가락하게끔 계속 시장을 만드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는데, 어제 여러분들 시장 흐름 계속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는 아침에 배터리가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배터리가 쫙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바이오가 올라갔었어요, 어제는. 그러다가 바이오가 쭉 빠지니까 반도체가 올라갔었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움직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자체가 아침에는 배터리 쪽으로 조금 강세 흐름이 나온 쪽에서 배터리 가는 쪽 하다가 따라붙으면 쫙 밀려버리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바이오가 쫙 올라가고 이제 바이오 다시 가나 하니까 바이오를 윗꼬리 만들면서 쫙 밀어버리더니 그 다음에 또 다시 배터리 하고 바이오의 이 자금을 막판에 누가 가져갔었냐면은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하고 이수페타시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부장 관련된 주식들이 갑자기 좀 매수가 붙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될 게 이수페타시스가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기 전에 그 전 단계가 배터리가 이제 돌아서는구나라고 생각하게끔 사람들을 만들어 놨는데 따라가면 물렸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가 다시 가는구나 하면은 또 윗골이 나와가지고 물렸죠. 중성주 비만 치료제 관련된 주식이나 약물 전달 관련된 좀 바이오 내에서도 좀 시총이 큰 애들보다는 시총이 적은 애들 쪽으로. 그럼 따라가면 또 이렇게 물려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도체한테 그럼 반도체가 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막상 지수는 또 2600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의 실수를 어제 할 수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요런 구간은 도박하고 똑같다. 이 심리를 우리가 이걸 깨뚫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이 심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강원랜드에 여러분들 가면, 처음에 내가 한
100만 원 했는데 돈을 좀 벌어면 자신감이 생겨가 그 다음에 또 하지만 결국은 잃잖아요. 왜 이렇게 되면 본전 심리가 생기거든.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은 내 원금이 생각나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거짓말을 하거나 자동차를 담보해서 생활이 망가지게끔 되죠. 그렇게 붕괴되는 임계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장난으로 갔다가 이게 점점 이게 커지기 시작하거든. 바카라에서 안 되니까 다른 데서 되네? 다른 데서 되네? 먼저 복귀가 됐거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무리수를 두게 되거든. 저는 이걸 끊어버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도박 심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한 발 좀 물러서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들 한 발 물러서고 오케이. 2600 구간에서 계속 실수를 유발시키게끔 너희들이 만들겠다는 얘기지? 나 승부 안 봐. 승부 안 보고 난 져. 나는 지니까 절대 이 게임에 난 참조 안 할 거야. 네가 분명한 신호를 보일 때까지 난 참조 안 할 거야. 그래서 요 구간에서 주도주가 되건 낙폭주가 되건 간에 난 기본적으로 현금 만들어 놓을 거야. 2450 구간에서 여기서 쏠 자금들 나는 이 현금은 안 건들 거야. 나는 모르겠어. 나는 이 게임에 참조 안 해. 너희들 내 계속 실수를 유발시키잖아. 참조는 안 해. 요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현금은 절대 쓰지 마라. 이해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방향성을 보이게 되면 요 하락하는 요 추세 구간에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게 제가 바이오하고 자동차라고 했는데 자동차가 어제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바이오 정도만 좀 버텨주는 형국이 나왔었거든요. 배터리도 그러면 이걸 받아줬어야 되는데 못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럼 반도체 자금이 더 커져야 돼요. 반도체 자금이 더 커져야 돼요. 어제는 하이닉스 계열 쪽만 자금이 들어왔지만 삼성전자 계열이라도 자금이 들어와서 이 자리에 수성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신호들이 나와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자유롭게 베팅할 수 있는 거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2, 3주 동안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해드리고 있는 지수 밴드 기준과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걸 좀 잘 참고해서 확인한 다음에 좀 대응하는 이런 좀 전략을 제시하겠고요. 오늘은 하이닉스의 이 매수세가 삼성 계열까지 전인되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어제 급락 나왔던 주식들이 바로 반등 나오는지. 그러면 이건 원점에서 또 다시 출발하겠다는 얘기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바이오 중심주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얘네들이 무너지면은 이 자금을 확 끌고 왔었던 이게 다시 빠진다는 얘기인 거니까 이 바이오 관련된 섹터들이 계속 추세가 살아있는지 정도만 보면서 좀 급락 나오면 다시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바이오 쪽에 계속 잡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 내내 사실 그 주후반으로 갈수록 전략이 비슷한데 정말 그 매일 다른 비유로 잘 이해가 되게끔 시장 설명을 해주십니다.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도박을 하게끔 유발하는 장세 2600선에서 펼쳐지고 있다. 과감하게 이 게임에서 뒤로 물러나서 현금 마련해 둔 부분들을 잘 지키면서 시장 흐름 보자고 하셨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체크 포인트 주셨는데 오늘의 정책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의견 남겨주시죠. 네, 뭐 많은 이야기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유리할 때 하는 거예요. 유리할 때. 내가 유리할 때 이 시장 게임을 하는 거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애매한데? 그런 거는 판단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판단 자체를 안 하니까, 내가 틀릴 염려가 없잖아요. 대신 수익도 없겠죠. 대신 큰 손해도 없어요. 내가 유리할 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방향을 분명히 보일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주도주군들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바이오가 자금을 확 더 키우든지, 급락시켰던 자동차를 원상복귀시키든지, 아니면 반도체가 하이닉스 매수세가 삼성 쪽으로 확 키우든지, 거래대금을 14조까지 키우라 이거예요. 안 키워? 그럼 나는 현금 유지하면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할 거고, 주도주는 난 계속 매매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시장의 좀 포인트는 자금이 들어온지를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자. 그 전까지는 현금 관리 계속하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운용영님의 투자 철학을 오늘 좀 정리를 아주 제대로 해주셨네요. 게임에서 유리할 때 하자. 애매할 때는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이럴 때는 틀릴 염려도 없고 수익도 없지만 현금 비중으로 좀 편안해질 것이다라는 점 확인해 주셨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성우 투자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SK 하이닉스 쪽에 들어왔던 어제 매수세가 삼성전자 계열로 확대가 되는지, 자동차 등 낙폭과대주의 매수 들어오는지, 바이오주 추세 살아있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정석이었습니다.